자, 이제 171페이지 보죠. 이제 많이 친해지셨나요? 예, 오셔가지고, 예, 처음에는 다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어색함이에요, 사실은.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 처음 공부했는데, 뭔 이런 알도 못한 이게 뭐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결국 익숙함입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하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쉬는 시간 뭐 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난장판이 난장판 막 고구마 삶아 오시고 막뭐 옥수수 삶아 오셔가지고 서로 나눠 드시고 뭐 그래요. 그래 서로 이제 친해지고 하는 거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니까 조금 시간 이제 걸립니다. 예. 자, 물권 효력인데 지금 물권법 총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물권의 전체적인 효력을 얘기하는데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이제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효력 중에 우선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했던 얘기예요. 물권하고 채권 비교하면서 힘이 뭐가 세다고 그랬어요? 물권이 힘 세다고 그랬죠.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뭐가 이긴다? 물권이 이겨요. 물권이 그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다. 그렇게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자, 괄호 3번 보시면 아까 이제 했던 거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에서 원칙은 물권과 채권이 경합할 경우 같이 싸울 때는 시간적 선호와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고요. 자, 그거보다 쭉 밑에 들어가면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파트죠. 자, 좀 전에 이제 물건이 쫙 여러 개 있다고 보셨고, 이 모든 권리를 다 묶어서 지금 우리가 물건이라고 해서 배우시는데, 자, 물건은 어쨌든 간에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본질적으로 물건은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건은. 그러니까 말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그러면 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청구는 물건에 대해서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물건으로부터는 물건 자체는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이라는 권리는 직접 지배.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니까. 그래야지 좀 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책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이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물건이라는 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소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자를. 그럼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청구하나요? 야, 책아 내년에 내 합격하게 좀 해달라. 이러면서 막 청구하는 거예요. 합격 못 해주면 너 찢어버릴 거야. 막 이래. 그냥 여러분이 그 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다른 한테 빌려줘가지고 뭐 임대료도 좀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직접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냥 막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 뒤에다가 뭐자를 붙였어요. 청구권으로 붙였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부터는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소유하고 있으면 책을 사용하고 지배를 하는 거지 책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청구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청구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뭐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적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적자.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제 단어를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책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항상 권리하고 물건은 좀 구별하셔야 돼. 나 조금 이따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우리는 보이는 게 책이니까 책만 보이지, 여러분이 지금 책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소유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소유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한테도 뭘 해달라고 청구할 이유는 없어요. 책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책을 제가 훔쳐갔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그 책은 제가 훔쳐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즉 소유권을, 책에 대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행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당연히 제가 여러분의 책을 훔쳐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그 책 내놔라고 저한테 뭘 할까요?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청구권은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인데 제가 훔쳐갔으니까 내놔라 이놈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되셨나요? 네. 이런 걸 전부 다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 그럼 한마디로 물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건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럼 당연히 침해나 방해나 방해할 염려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 물건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청구하는 거지. 자, 문장으로 해석해서 단어로. 현실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훔쳐갔다. 당연히 훔쳐간 사람한테 돌려달라 청구하겠죠.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뭐 수익도 내고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무단으로 누군가가 여러분 허가도 없이 건물을 져놓고 살고 있더라. 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만큼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 건물 철거해달라고 그래. 철거해달라고 청구를 하겠죠. 이런 게 다 물권적 청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해되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물건으로부터 청구권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했을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시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 내용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해서 그 침해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173페이지 괄호 2번 위쪽에 민법에 규정 그랬는데, 그러면 자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보셨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침해하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장난치는 거지. 그럼 물건은 하나만 있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개. 그러면 이제 봤던 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점유권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겠죠.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제 물권 대신에 뭘 바꿔놓으면 돼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누가 침해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겠죠. 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 나오면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들을 할 때마다 쭉 법조문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자 가장 기초적인 점유권 파트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법조문을 두고,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물건 소유권을 얘기할 때 소유권에 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자 별도로 해서 지상권 할 때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 할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나머지 물건 얘기할 때는 그냥 소유권에 있는 법조문을 그냥 갖다 똑같이 적용한다 해서 이걸 준용한다고 그래요. 준용. 예. 법 기술의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상동 그런 거 쓰죠? 상동 얘기는 뭐예요? 의하고 같으니까 그리 아셔. 똑같은 얘기예요. 법조문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 법조문 쓰다 보니까 법조문 만든 사람 귀찮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조가 있다 그러면 쭉 하다가 만일에 뭐 120조에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100조를 뭐 한다? 준용하니까 가서 보세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민법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점유권과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물건은 뭐에 대한 법조문을 소유권에 관한 법조문을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173페이지 괄호 1번.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204조에서 206조까지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213조, 214조를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제한물권에 뭐하고 있다? 준용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제한물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 됐어요.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쭉 내려가서 3번 종류를 들어가 보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자, 물건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책을 훔쳐갔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돌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겠지. 자, 첫 번째 괄호 1번 물권적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 두 번째, 여러분 땅에 의해 제가 무단으로 건물을 져놨다.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을 여러분 땅에서 치워라 이렇게 하겠죠? 자, 치워. 뭐 제거 청구, 제거. 방해, 제거 청구. 자, 보통 우리가 철거해달라는 얘기죠. 치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방해, 제거 청구. 자, 옆집의 담이 여러분 토지고 옆집의 토지인데 담이 조금씩 기울더니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축대가. 자, 아직은 여러분 토지를 침해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살아요. 옆집 사람 보고 이것 좀 담 좀 쓰러지지 않게, 축대 좀 무너지지 않게 좀 예방 좀 해달라고 해. 예방 좀 해달라고 하겠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예방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말 그대로 무슨 청구? 예방 청구하겠죠. 그러면 개념을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침해했나요? 침해하지 않았나요? 이건 이미 침해한 거고 이건 침해하진 않았지만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겠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권적 청구는 물권적 뭐하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더란 얘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이제 말장난 하셔야지. 점유권이란 물건으로부터도 물권적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점유권에 대해서 뭐 반환 청구, 뭐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제 말장난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소유권 가서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뭐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소유권에 기한 예방 이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잘 하시라고. 결국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자, 이해되셨어요? 이제 구조는. 예.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일단 그 정도 해가지고 종류 잡으시고 175페이지 법적 성질 하나 봅시다. 자, 법적 성질에서 괄호 1번 물권적 성질 그랬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권리니까? 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죠? 그걸로 끝. 그럼 물권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야지. 물권 없어지면 물권 청구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현재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것을 틀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조를 가지면 이 물건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뭘 가진 사람이 점유권 그럼 점유자라고 그러겠죠. 점유자가 행사하는 거지. 그러면 전 점유자는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 사람은 현재 점유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 이거든 행사하는 사람은 현재 소유권 가진 사람, 소유자가.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소유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지금 침해했어요. 그럼 소유권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 발생됐죠? 그럼 이 사람은 뭣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뭣도 물권적 청구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이 소유권을 토지든 뭐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한테 넘긴단 말이지. 넘기면서 나는 열받아 죽겠다. 내가 소유권은 너한테 넘기지만 그 내가 소유권일 때 침해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계속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어? 여러분이 지금 땅이 있는데 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근데 제가 무단으로 건물을 줬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 가지면서 저한테 이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을 쉽게 해서 뭐 해달라? 철거해달라는 청구권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철거를 안 해 자꾸.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찮고 하니까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땅은 여러분 거니까. 됐죠? 그러면서 소유권 넘기면서 여러분이 야, 내가 땅은 병한테 넘기지만 내가 내 땅일 때 지금 의뢰한 사람이 유모 씨가 지금 무단으로 했으니까 나 이 사람하고 결판 줘야 되나 해서 내가 계속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철거 청구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철거 청구권 행사할게.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지. 그럼 얘가 해야지. 얘가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물권적 조건은 뭐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서 물건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권도 함께 이전 소멸하므로 물권적 청권을 물권에서 분리해서 그것만 양도하지 못하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물권적 청권에 대한 얘기를 쭉 기본을 잡았어요.